테슬라가 비아디의 유럽 판매 추월에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이온큐 CEO가 퀀텀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2만 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전일 급락한 뉴욕 증시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감세안이 이날 가까스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감세는 일반적으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진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감세안은 트럼프 일기 당시 시행된 개인 소득세 감면안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감세안을 영구 적용하는 한편 팁 세금 감면, 주 지방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 우려 속 30년물 금리가 5.15%를 찍는 등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도 한때 4.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관 매수에 힘입어 금리가 하락 전환하자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금리 진정에 일조했는데요. 관세가 10%대로 안정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M7 빅테크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9% 올랐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단기 촉매제가 될 거라 평가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 랠리와 함께 부각됩니다. 엔비디아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펜하이머가 블랙웰 생산량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을 거라 전망하자 0.8% 올랐습니다. 애플은 AI 스마트 글래스 출시 시점이 내년 말이 될 거란 보도가 들려왔으나 주가는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8년 완전히 중단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썬런이 37%대 폭락하며 약세를 주도한 한편 솔라엣지와 솔라이아 등 관련주들이 20%대 내렸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CMS가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정 과잉 청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메디케어 사업 비중이 높은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 헬스 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원격 의료업체인 힌지 헬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첫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23% 높은 $39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17%대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실폭을 발표한 뒤 57%대 뛰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금요일인 내일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뒤 애프터마켓에서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등이 10% 이상 급등합니다. 세금 업무 처리 소프트웨어 업체 인투이트는 가이던스 호조에 애프터마켓에서 8%대 뛰어오릅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 최신 모델 클로드 오프스 4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새 클로드 모델은 7시간 이상 스스로 코딩할 수 있고 포켓몬 게임도 기존 45분에서 24시간까지 연속 플레이가 가능할 만큼 자율성과 지속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제품 책임자인 마이크 크리거는 AI 수익성 이슈를 염두에 둔 듯 AI가 경제성과 생산성을 갖추려면 모델이 자율적이고 일관되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엔스로픽은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자 오픈 AI 대항마로 아마존과 구글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온 기업입니다. 구글은 지분의 14%, 아마존은 80억 달러 투자를 집행했지만 지분율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챗 GPT를 오피스, 빙 검색 등에 통합해 사실상 오픈 AI의 전략적 운영 파트너이자 플랫폼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자사의 자체 모델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내부 기술력으로 AI 경쟁을 주도하려 하고 있죠. 한편 애플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메타는 라마 시리즈를 개발 중임에도 상업화나 제품 연계면에서 존재감이 다소 약해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간밤 빅테크 종목의 전반적인 상승 속 엔스로픽의 새 모델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간 종목은 아마존이 됐습니다. 구글 알파벳도 AI 전략에 IB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체 모델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죠. 아마존은 한때 2% 넘게 상승했는데 여기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도 한 몫을 했습니다. 퍼싱 스퀘어의 CIO는 아마존 주가가 올 초 30% 이상 하락했을 때 매입을 했으며 클라우드 사업이 어떤 침체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투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도 20%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봤죠. 또한 나이키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아마존에서의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 생각보다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아마존 CEO 앤디 제시의 발언도 주가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한 기관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수십억 달러 강세 베팅을 하고 다양한 미국 테크 기업의 2027년 6월자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 전했는데요. 매수가 집중된 종목은 아마존, 세일즈포스, 암홀딩스로 미국 기술주의 추가 강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양자 컴퓨팅 기업 D-Wave 퀀텀은 지난 금요일 이후 현재까지 50% 넘게 급등했는데요. 그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가 화두였는데 D-Wave 퀀텀은 지난 화요일 6세대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를 공개했죠.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상업적 활용이 머지않았다는 메시지를 준 데 의미가 있습니다. D-Wave 퀀텀의 1분기 매출은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0% 이상 늘었죠. 상승의 바통은 아이온큐가 터치했습니다. 1분기 전년과 같은 76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한 아이온큐. 니콜로 드 마시 아이온큐 CEO가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 언급한 겁니다. 또 양자 컴퓨팅 상장 기업 중 최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상장 양자 컴퓨팅 기업 중 아이온큐가 시총 87억 5천만 달러로 1위, 그 뒤는 48억 4천만 달러 수준인 D-Wave 퀀텀이 잇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보안과 연산 속도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만큼 양자 컴퓨팅이 함께 부각받는 중인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아이온큐 역시 아직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수익성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도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주한미군 4,500여 명을 철수한 뒤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거점으로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한반도 안보 지형과 국방 방산 관련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펙 플러스가 7월에 추가 증산을 논의하면서 증산폭이 3달 연속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WTI 원유 선물이 0.6% 내린 61.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월러 이사의 발언을 반영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0.4%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2억 원가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11만 9,900달러까지 상승을 만들어갔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